달라진 인생 후반전을 산다면 내 인생 점수도 달라집니다. 인생 스코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가 된 김정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요즘 들어 자꾸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식들한테 전화를 걸려고 하면 손이 떨린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고 딸 번호를 눌렀다가 또 지우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습죠?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니 말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후 내내 전화기만 붙들고 앉아 있었어요. 통화 버튼을 눌러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내려놨습니다. 자식들이 바쁠 텐데 괜히 방해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혹시라도 귀찮아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식들한테 눈치를 보게 됐을까?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부르면 달려왔고 내가 전화하면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식한테 연락하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우신가요? 지난주에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식한테 먼저 전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자식한테 전화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친구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공감이 가더라고요. 친구가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딸이 받자마자 엄마 무슨 일이야? 급한 거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했더니 딸이 한숨을 쉬면서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고 끊어버렸대요. 친구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나는 그냥 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을 뿐인데 딸은 그게 부담스러웠나 봐. 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몇 달 전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였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엄마 왜? 라고 묻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가 할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다고 얼버무리고는 괜찮으니까 바쁘면 끊으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 그냥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자식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걸 망설이게 된 게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한테 연락하는데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낳아서 키우고 밥 먹이고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키운 자식인데 이제 와서 전화 한 통 하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잖아요. 회사 다니느라, 애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거 저도 압니다.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저도 친정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솔직히 좀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지만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자식 목소리 한번 듣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식 생각이 간절해진다는 걸, 전화기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간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모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먼저 전화 드리세요. 하루에 한 번 아니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안부 전화 한 통 드리세요. 부모님은 그 전화 한 통으로 하루를 버티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먼저 전화하시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왜 전화했어? 급한 일이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 아빠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부모님은 하루 종일 행복해 하십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가끔 딸이 먼저 전화해서 엄마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는 기분이 좋아서 혼자서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자식한테 관심 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한테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면 자식이 부담스러워하고 자주 연락하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걱정하면 믿지 못한다고 서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참는 겁니다. 자식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왜 이런 거리가 생겨야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하고 자식 목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안 아플까 걱정하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 걱정하고 결혼하면 잘 사나 걱정하고 손주 낳으면 손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간섭이라고 하더군요. 자식 걱정하는 게 간섭이고 자식 생각해서 하는 말이 잔소리가 되고 자식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부담이 된다니 참으로 서글픈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자식한테 먼저 연락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자식한테 전화할 때는 바쁜 시간을 피하세요. 아침 출근 시간이나 저녁 퇴근 시간은 피하고 점심시간이나 저녁 식사 후가 좋습니다. 둘째, 전화해서 오래 붙들지 마세요.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고 금방 끊어주세요. 셋째, 걱정하는 말보다는 응원하는 말을 하세요. 왜 연락이 없었어? 밥은 먹고 다녀? 이런 말보다는 잘 지내고 있구나.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이렇게 말해주세요. 넷째, 자식이 전화 받기 힘들어하면 문자를 보내세요. 긴 문장 말고 짧게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섯째, 가끔은 선물을 보내세요. 큰 선물 말고 반찬이나 과일 같은 거면 돼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부모도 자식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답답하고 너무 멀면 서로 그리워집니다.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고슴도치와 같다고 말이에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가시에 찔려서 아파서 멀어지고 또 추우니까 가까이 가고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서로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식을 나무로 생각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식을 나무로 생각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식을 나무로 생각한다는 건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인생이 있고
자식만의 생각이 있고 자식만의 선택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서운해하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화내고 자식이 자주 연락 안 한다고 섭섭해하는 건 결국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남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 못해도 이해가 되고 자식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니까요. 남한테는 우리가 기대를 안 하잖아요.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없고 집착을 버리면 서운함도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자식이 편한 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은 무겁다고 느낍니다. 부모는 걱정된다고 하는데 자식은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보고 싶다고 하는데 자식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주는 사랑에 익숙하고 자식은 받는 사랑에 익숙합니다. 부모는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독립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평생 내 곁에 있기를 바라지만 자식은 언젠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모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식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거라고 이해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한테 먼저 연락 안 해도 괜찮아집니다. 자식이 연락 안 와도 서운하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식도 바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가끔 자식이 전화라도 하면 그날은 온종일 기분이 좋고요. 이게 바로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키우느라 자기 인생을 다 바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공부시키느라, 중년에는 자식 결혼시키느라, 늙어서는 손주 봐주느라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중요합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여행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식 생각이 조금 덜 해집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충실하니까요. 내가 행복하니까 자식이 연락 안 와도 괜찮아집니다. 이게 건강한 노년입니다.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부모를 보면 자식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 자식도 걱정이 줄어들어요. 부모가 행복해 보이니까 자식도 안심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부모가 외로워 보이면 자식이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피하지만
부모가 행복해 보이면 자식이 편한 마음으로 연락해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면 자식이 멀어지고 자식 없이도 잘 살면 자식이 가까워집니다. 자식한테 연락 달라고 하면 자식이 안 하고 자식 생각 안 하고 살면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삶을 사세요. 자식 걱정하느라 밤잠 설치지 마시고 자식 생각하느라 전화기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름살이 가득한 내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참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애들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참 고생 많았다고 칭찬해주세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세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나는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나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어요. 자식도 소중하지만 나도 소중합니다. 배우자도 소중하지만 나도 소중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나를 위한 돈을 쓰세요. 나를 위한 일을 하세요. 자식들이야 자식대로 잘 살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너무 연락하고 싶어 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세대처럼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부모를 사랑해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 속에서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식이 전화할 겁니다. 엄마 아빠 뭐해?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럼 그때 대답하세요.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자식을 안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강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되면 자식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와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행복하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자식 생각으로 밤잠을 설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도 편하고 나도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은 자식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놓아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한테 사랑받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길 바라요. 자식한테 의지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한테 집착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자유롭게 해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도 편하고 부모도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자유로운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자식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것뿐입니다.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자식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나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식 생각도 줄어들고 자식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 충실하니까요. 내가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라요. 자식한테 의지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힘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마시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고 싶은 곳 여행하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병이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닙니까?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지시길 바라요. 자식들이나 손주들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시고 입은 꼭 다물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최고로 여기시고 자신을 대접하며 사시길 바라요. 그렇게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